1943년 미국. 연구를 하던 한 과학자가 남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과학자는 남자들의 시선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자신에게 닥친 위급 상황을 모면하는 듯 했는데 쫓기던 가운데 자신의 비밀 연구실로 들어간 과학자. 그는 다급히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40% incomplete. I may have to stop these bloody dangerous experiments. 급히 한 줄의 메모를 남긴 그는 잠시 후 뒤쫓던 자들에게 발각되었고 그날 이후 과학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세계 열강들은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은 그야말로 신무기의 각축장으로 둔갑해가고 있었다. 이를 증명하듯 히틀러가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타임머신을 연구하던 한 과학자의 가설 이론을 도려 무차별 폭격기를 제작 실험했었다는 전모가 밝혀졌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동일선상에 놓였던 또 하나의 사건이 드러났다. You should accomplish our project. 같은 시기에 미 해군에서도 업무에 움직임이 있었던 것. 미군 측에선 독일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43년 10월 28일에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실험 필라델피아 레인보우 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180여 명을 태운 엘드리지 섬함에 자그마치 1500볼트가 넘는 고압전류가 흘러들면서 엄청난 전자기 폭풍에 휩싸였던 섬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던 레인보우 사건. 이것은 알려진 대로 미 해군 앞바다에서 사라진 섬함이 수천 마일 떨어진 노포크 항에서 발견됐고 단 몇 초 사이에 사라졌다 나타난 섬함의 선원들이 대부분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살아있던 몇몇조차도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로 발견된 참상이었다. 그런데 사건으로 화두에 오른 인물이 있었다. 그는 바로 니콜라 테슬라였다. 니콜라 테슬라,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했던 과학자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사건과 관련해 테슬라를 주목하게 됐을까? 1876년 테슬라는 프라하 대학에서 전기기술 교육을 받았던 과학도였다. 이때 그는 자신을 유심히 지켜봐온 과학자 베첼러에게 일자리 소개받게 됐고 이후 베첼러가 써준 소개 편지를 들고 테슬라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한 그는 소개받은 미국 회사의 사장에게 편지를 건넸는데 I know two great persons in the world. The first one is you, Edison, and the one other is Nikola Tesla, who will bring this letter. 아, 에디슨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랬다. 베첼러가 소개 편지를 써주며 테슬라를 추천한 미국 회사의 사장은 바로 에디슨이었다. 당시 에디슨은 타의 추종을 불하는 세계적인 회사 대륙 에디슨을 운영하고 있었고 테슬라는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신의 역량을 다져갔던 테슬라는 에디슨이 특허 출원한 발명품의 많은 부분을 일조해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비로소 본격적인 과학자의 길을 가는 듯했다. 그러던 몇 년 후 테슬라와 에디슨이 크게 충돌을 빚고 있었다. 의견 충돌을 빚게 된 이유는 에디슨이 발전기와 전구 발명의 증류 방식을 고집하자 테슬라가 에너지 효율성과 사용 단가를 제시하며 교류 방식이 훨씬 월등하다고 비교를 했던 것. 이 일로 에디슨에게 자신의 의견을 모두 무시당한 테슬라는 결국 회사를 나와 독자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 이후 독자적인 연구를 했던 테슬라는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무선 전등, 무선 성전, 에테르 자동차 등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1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사회에 상용화되고 있는 휴대폰 모바일, 팩시밀리 등의 초석이 된 테슬라의 천재적인 발명이었다. 뛰어난 사람이네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테슬라를 미치광이로 취급하며 비하하는 것은 물론 그나마 줄을 댔던 발명 지원금마저도 끊어버렸다. 그 후 테슬라는 고립되어 연구에 매진했고
그 사이 테슬라의 발명은 곳곳에서 다른 과학자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돼 있는데 이것은 테슬라가 지원을 받기 위해 이론을 설명했던 회사에서 저지른 만행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자신의 발명에만 몰두하고 있었는데 긴 시간을 테슬라가 집중적인 연구를 했던 것은 이용한 생활을 겨냥한 코일에 대한 것이었다. 테슬라 코일. 이것은 무선 전력 장치로서 코일의 전기를 증폭시켜 강력한 전류를 발산하면 시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어느 나오는 한물체를 얘기네. 코일에 장착시켜 강력한 전류를 흐르게 했던 테슬라는 전자기 폭풍을 통과한 물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질로 바뀌어 원하는 곳으로 순간 이동까지 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게 된다. 이후 자신의 연구 내용을 비밀리에 순간이동 마술이라는 명분으로 실험하게 된 테슬라. 하지만 실험 도중 희생자가 속출했고 아직은 자신의 이론이 위험하다는 걸 깨닫고 실험을 멈추게 된다. 그런데 But it's still in the research stage. It's not ready to be implemented yet. 그걸 전쟁에 공교롭게도 뒤늦게 순간이동에 관한 소식을 접한 미 해군 측에서는 테슬라를 강제로 불러들여 테슬라 코일을 활용 독일에 침투할 신무기 개발을 종용했던 것이다. 이후 위험성을 알고 있는 테슬라가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순간이동에 관한 가설은 미 해군 측에 넘어갔고 이와 동시에 미 해군에서는 과학자들의 협력을 도모해 테슬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순간이동 실험을 감행했다. 하지만 순간이동 실험은 결국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고 실험의 전모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얼마 뒤 Tesla's experiment is deeply related to the Tunguska accident. 과학자 니켈슨이 테슬라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니켈슨은 테슬라가 필라델피아 실험뿐만 아니라 대기 상층부에 전기 덩어리를 보내 어디든지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릴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퉁구스카 폭발까지도 도모했다고 주장을 한 것이었는데 퉁구스카 폭발, 이것은 1908년 6월 30일 오전 발칼로스 북쪽에 있는 퉁구스카 강 지역에서 일어난 거대한 폭발 사건이다. 사건 당시 퉁구스카 강 유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의 약 2000배 이상에 달하는 피해를 불러일으켰고 폭발 일대의 공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후 퉁구스카 대폭발로 불린 이 사건은 러시아와 미국의 과학자들이 경쟁적인 연구 활동을 거듭하며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펼쳤지만 어느 누구도 그 원인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겨져 있다. 그런데 만약 니켈슨이 주장한 대로 테슬라가 도모한 일이라면 테슬라는 과학자에서 과학 범죄를 저지른 세계의 범죄자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확한 비밀을 가진 것은 테슬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활동할 당시의 과학계였다는 것이다. 당시 학계 일부의 과학자들은 너무나도 뛰어난 천재 과학자 테슬라를 매도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었다는 것이다. 그의 일환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사건에 테슬라를 연루시켜 그의 명예를 추락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기저에 깔려있던 1963년 테슬라가 죽은 뒤에도 그의 이름이 거론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소련에 의해 잠수함 트레셔호가 격파당한 사건. 하지만 이 역시 미군 비어든 중령이 테슬라의 연구 이론을 비밀리에 입수하여 악용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100년을 앞서간 천재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그의 놀라운 상상력과 발명품은 문명의 이기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테슬라의 의도와는 달리 문명을 파괴하기 위한 사건의 신무기로 악용되어 온 그의 연구 이론. 현재 과학계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며 진실은 비밀로 묻혀 있다.